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묻는 야당의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은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 또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건데 청와대는 받아들일 생각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신호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기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29일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퇴를 했고 자진 사퇴를 했고 어제 또 이제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에 낙마를 했습니다. 이 사흘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우선 청와대 내부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당연히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지금 무겁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시작됐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 투기 논란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전격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바로 이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파장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여당에서 당연히 우려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토요일에 이제 수석들과 비서실장이 회의를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우려가 전달이 됐다, 이런 보고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후보자의 낙마를 결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네, 여당에서 우려를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런 수순을 밟았다. 자, 오늘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오늘까지가 시한인데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 현재 장관 후보자가 5명이죠. 5명인데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비록 부적격 의견이 달리기는 했지만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다른 후보자들은 상황이 유동적인데요.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내일, 그리고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4일에 이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야당 반대로 미뤄보면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좀 유동적이군요. 박영선 후보자나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좀 일단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럼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우철희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청와대가 내일쯤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절차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제 박양우 후보자나 그리고 이제 진영 후보자나 또 문성혁 후보자는 뭐 내일 또는 4일 이렇게 채택 예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바로 임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채택이 안 된 후보자들인데 이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서 이 국회에 다시 이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송부 요청이라고 하는데 지금 봐서는 박영선, 김현철 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청와대는 오늘은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닷새 정도 시한을 두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닷새라는 건? 그래서 내일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은 7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일이면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이 7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까지도 국회에서 답이 없을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됩니다. 네, 채택 보고서가 어떤 그 강제성이나 이런 건 띄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는 좀 청와대에서 신경을 쓰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두 후보자까지 합치면 낙마한 후보자가 이번 정부 들어서 5명입니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은 검증에 또 검증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5명의 이 3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고 이제 어제 2명이 한꺼번에 낙마했죠. 이 3명의 후보자가 낙마할 때도 조현옥 인사수석,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론, 책임론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난주 김의겸 전 대변인의 이 투기 논란, 이런 부분이 이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으로 이렇게 확산된 그런 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 사실이 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관한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이 당연히
악재가 겹치면서 야당의 공세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 주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장관 후보자들의 이 자질 논란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에 활용하기 아주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청와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4.3 보궐선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였고, 자, 두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낙마지만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는 좀 톤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좀 지명 철회 같은 경우는 검증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자인하는 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동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했죠. 그동안 5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청와대는 이 조동호 후보자는 이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을 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이제 꼽았는데 미리 알았다면 지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질문을 했는데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이런 네. 질문을 했는데 조동호 후보자가 이 사실을 숨겼고 그래서 파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지금 검증 시스템으로 이것까지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은 저는 이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청와대는 이 최 후보자의 집 세 채 보유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최 후보자가 이 교통 전문가이고 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안을 해결해야 될 역량을 발휘해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본인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다는 얘기인데 이 국토부 장관이면 부동산 정책의 주임 장관 아닙니까? 네. 당연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자 또 김현철 후보자의 어떤 그 반대 입장과 함께 두 수석, 조현옥 수석과 그다음 조국 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가 거센 상황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좀 이를 어떻게 수용할까요? 예, 조금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요, 네. 인사 검증 라인 문책은 이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한 조치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도 이 조현옥 조국 수석을 문책해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경질, 문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검증 시스템, 지금 7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부동산 과다 보유라든가 그리고 네. 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5대에서 7대 기준으로 좀 늘려진 건데 여기서 좀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5대 기준, 7대 기준이 보통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걸러내겠다 이런 네. 그 기준이기 때문에 부동산 과다 보유라든가 뭐 도덕적인 자녀의 문제. 해외 유학을 지나치게 초호화 유학을 지원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데 검증해서 걸러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지난 정부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 과거 정부 사례들을 다 뒤져봤는데요. 네. 이 과거 정부도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이 참여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 총리가 낙마했을 때는 김우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이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의 이제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이 정동기 민정수석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이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낙마자가 생길 때마다 청와대가 책임을 졌던 것은 네. 아닌데요. 2010년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공직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사퇴했지만 이 문책을 받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낙마한 공직 후보자가 10여 명에 달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이 비서실장의 사과를 대변인이 대독해서 이 비난을 받기도 기억이 했습니다. 나네요. 진정성이 네. 없다는 얘기였죠. 그렇지만 집권 2년 차에는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수석 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후임인 문창극 총리 후보도
불명예 사퇴하는 이런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네, 난항을 겪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 신호 기적을 살펴봤는데 청와대가 내일쯤 이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상은 이제 내일쯤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다른 두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이 한 명은 내일, 또 한 네. 명은 4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후보자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일정이 잡혀 있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송부 요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4일까지 지켜본 뒤에 그 재송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기자였습니다. 네.